안녕하세요. 최종원입니다. 대한항공에서 유상증자 썰이 나오면서 한진그룹주가 폭락했다라는 겁니다. 확정된 사실도 아닌데 말이죠. 근데 결과는 뻔합니다. 시작 전에 하단에 있는 구독과 따봉 버튼 눌러주시고 본론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흥미를 느끼실 만한 부분도 준비를 해봤는데 그 전에 먼저 대한항공 이야기를 해볼게요. 대한항공이 문제가 생겼던 거는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어떤 문제냐? 다른 게 아니라 올해 상환해야 할 부채가 4조 300억 수준이에요. 그냥 300억 떼놓고 조단이라는 겁니다. 부채가 조단인데 대한항공 시가총액을 보시게 되면은 대한항공과 대한항공우 합쳐서 2조가 안 돼요. 2조짜리 회사에 부채가 4조라는 얘기예요. 뭐 기본적인 재산도 있겠지만 자산에서 부채 빼면은 2019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27조에서 24조 빼면은 얼마예요? 3조도 안 남아요. 뒤에 천억 단위 하면은 2조 8천억이 남는데 이게 다 현금이냐? 부채를 갚을 수 있는 현금이면 상관없어요. 분할 상환하면 되니까요. 근데 이게 100% 현금이 아니라 분명히 비유동 자산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떤 거? 뭐 건물이나 부지나 이런 것들 등등 소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자산들 하루 이틀 안에 빨리빨리 팔아먹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대부분일 거라는 겁니다. 자본은 2조 7천억이 있는데 이거 다 빼먹으면은 거덜나잖아요. 올해 상환해야 될 내용이 4조라는 거지 그걸로 모든 부채가 끝난다라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회사의 부채가 24조예요. 24조. 그리고 최근 3년? 4년으로 볼게요. 최근 4년 동안 부채가 늘어난 게 2조라는 겁니다. 물론 2017년에 한번 부채가 줄었다가 상환을 했다가 다시 늘어나게 된 건데 3년간 늘어나게 된 게 3조예요. 3조. 뭐 요거는 나중에 갚아야 될 돈이라서 상관없겠지만 그 전부터 쌓여 있었던 거라고 하면은 분명히 계속 진행이 될 거라는 거죠. 이번에는 코로나 핑계로 해서 정부가 지원을 해준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 애매한 겁니다. 지금 정부 쪽에서 이러한 부채 상환 우려가 있는 회사들 대상으로 150조 원 패키지 자금을 대기시켜 놓는다라고 하는데 이 중에 하나는 대한항공께 되겠네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좀 핀트를 잡아볼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거 한진칼 제3자 배정 유증은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만연해요. 한진그룹 내에서 대한항공의 부채를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 4조 규모를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유상증자 못 받는다라는 겁니다. 제3자 유증은 불가능한 거고 주주 배정으로 하면은 여러분들처럼 대한항공을 사고 계신 분들한테 이제 일단 유상증자 받을래 말래 이렇게 먼저 권유를 하고 안 받는다라고 하면은 그게 바로 다 실권주가 됩니다. 기준 주주가 안 받는다라고 하면은 실권주가 생기게 되고 요거는 증권사가 다 떠안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증권사 입장에서는 이 주주 배정 유상증자 주관사가 실권주 다 부담하게 되는데 그 부담 껴안을 수 있겠냐고요. 힘들죠.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대한항공은 시가총액이 1조 8천억 억대 오늘 하락 전이라고 하면은 거의 2조 원대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거 힘들어요. 아무리 많이 땡겨봤자 가늠도 안 되네요. 어쨌든 2조 기준으로 했을 때 유상증자로 나올 수 있을 만한 거는 대략적으로 시장에서 전망하기로는 1조인데 1조나 진행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금이 위안이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시장 전망대로 1조 원만큼의 주주 배정 유상증자가 진행된다라고 하면은 주식수가 예시로 2만 주에서 3만 주가 돼요. 2조에서 그대로 2조로 가는 거고요. 2조 그대로고. 그러면은 기준의 주가가
희석이 되겠죠. 만약에 진짜로 이게 현실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위치에서 마이너스 30%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가능성이 낮으니까. 왜? 해결책이 강구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은 그냥 논외로 하는 거고,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그냥 거의 확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과정에서 재밌게 볼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대한항공 내부에서 검토 중이라는 내용이 나왔고 결정된 사실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조만간 발표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그룹주 내에 악재가 발생되게 되면은 당연히 한진칼도 영향을 받잖아요. 한진칼도 그대로 하락이 나왔고, 이거 내부에서 소스가 나왔으면은 한진칼 주가를 끌어내리는 거면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죠. 한진칼한테 유상증자를 시도해서 지금 지분 경쟁에 참여하고 있는 그 잡다한 여러 사람들 물먹이기를 진행하느냐, 아니면 두 번째로는 그 경쟁자들을 따돌리고 싸게 사기 위해서 연막 작전이냐. 제가 두 번째를 좀 고민해 본 거는, 어차피 대한항공 수준이면은 정부가 나서서 좀 해줄 거란 말이죠. 그걸 알면서 이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참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긴 한데, 대한항공이 이걸 알고서 한진칼 쪽에서, 경영진 쪽에서 이걸 알고서 이걸 이용해서 지분을 더 확보하기 위해 경영권 분쟁에서 조금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이런 식으로 연막 작전을 펼쳤다라고 하면은 그 기가 막힌 거고 정말 잘하는 거고, 물론 한진칼 경영진의 경영권 방어 입장에서는 굉장히 잘하는 건데,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세금으로 남의 집 빚 막아주는 거니까 좀 거시기하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아직까지 한진칼 내 경영권 분쟁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지난주 금요일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달궈졌던 경영권 분쟁이라고 하면은 계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건은 한진칼 경영권 분쟁의 종료 쪽으로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라 사소한 트러블이 껴있다라는 거, 그게 일시적으로 주가에 충격을 주었을 뿐이지 경영권 분쟁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누군가는 이번 대한항공 유상증자 추진설 의혹 가지고서 그 기회를 통해서 지분을 더 늘릴 수도 있겠죠? 뭐 안 늘릴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 기회를 이용해서 늘리는 누군가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게 만약에 한진칼 쪽이라고 하면은 재밌어질 것 같습니다. 경영권 분쟁에 참여했던 경쟁자들도 이 기회를 노린다라고 하면은 더 재밌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이 관점에서 봤을 때 이번 급락은 회복될 수 있는 급락이다. 다만 얼마만큼 더 하락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반등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예능으로 봐주시고요. 대한항공의 유상증자 문제는 조만간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해결이 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한진칼은 경영권 분쟁 이슈로 해서 시세가 다시 돌아가게 된다라는 거, 거기까지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제 주관적인 생각인 거고 예능적으로 풀어본 거니까요. 참고사항으로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